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배웠습니다. 용법이란 말로 어렵게 배우고 어려운 문법 용어로 배웠습니다. 예전에 계속용법, 완료용법, 경험, 결과 용법으로 배웠고 그리고 현재 완료, 수동과 같은 어려운 용어로 배웠습니다. 그럼 어렵게 생겼는데 거기다 어렵게까지 배웠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버렸던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고 막상 안을 열어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만 화려하지 안을 뚜껑 열어보면 별게 없는 것.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럴 때 쓰는구나 그 정도를 느끼고 우리도 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꺼내 쓰기만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법이란 말 버리고 의미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던 프레임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have pp라고 쓰이는 현재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pp는 언제 쓰느냐? 일단 have와 pp가 한 세트로 쓰입니다. 자, 여기 have가 뭐고 pp가 뭐냐는 일단 궁금해하지 마시고 일단 have pp가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have는 뭘 담당하고 있냐면 시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pp는 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have는 시제를 담당하고 있고 pp는 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뭔지도 모르고 일단 공식처럼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식 없이 이해를 바탕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처럼 외우면은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또 5년 뒤면은 미래 완료가 뭔지 기억이 안 나고 과거 완료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버리면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 현재 완료라는 걸 잠깐 내려두고 have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have의 현재는 have입니다. 그렇게 쓰기로 정해놨고, 자, have의 과거는 뭐가 될까요? have의 과거는 had입니다. 자, 그 다음 have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시제는 영어에서 없어서 will을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will have가 have의 미래 시제로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have, 과거는 had, 미래는 will have가 되겠습니다. 완료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뒤에 pp가 붙습니다. 완료는 pp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pp. 자, 쉽게 가보겠습니다. 이 둘을 따로 보시면 돼요. have와 pp를 따로 보고 이 둘은 이 세트 안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 have가 시제를 담당하고 있다. 해서 현재일 때는 have를 쓰고 과거일 때는 had를 쓰고 미래일 때는 will have를 쓰면 된다. 완료는 pp가 담당하고 있으니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에는 다 완료가 들어가므로 pp를 그냥 완료의 역할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have pp가 되고 과거 완료는 had pp가 되고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가 되겠습니다. 이걸 예전에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안타까워서 한번 꺼내봤고요. 오늘은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잠깐 내버려두고 현재 완료, have pp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말에도 나는 뭘 해왔어. 나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뭘 해왔어. 그 해왔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을 때는 have pp를 쓴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말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겠죠. 그때는 have pp를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해서 화려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는 have pp를 꺼내 쓴다.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면 have pp를 쓰면 되고 다행스럽게 현재 완료를 용법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말로 현재 완료를 이해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어에서는 시제를 점 또는 선으로 나눠봅니다. 점 아니면 선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말로 해볼 테니까 점이 느껴지는지 선이 느껴지는지 먼저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아침에 밥 먹었어 친구랑 3시간 전에 밥 먹었다? 점이 느껴지나요? 선이 느껴지나요? 점이 느껴지죠. 3시간 전이라는 시점이 느껴집니다. 구간, 기간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3시간 전이라는 딱 그 포인트, 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어떤가요? 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요리를 해왔어. 여기는 전보다는 선이 느껴지죠. 3시간 전이라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선이 그려질 겁니다. 우리말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어렵게 배울 수 없고 어렵게 배운 일이 더 힘든 일인데 우리는 진짜 어렵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 lost라는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과거 시제, 과거. 그리고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키를 잃어버렸다의 느낌인데, 자, 윗문장에는 2일 전이라는 그 포인트 시점에
잃어버렸다라는 점이 느껴지고 I have lost a key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선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윗문장과 아래 문장의 의미적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5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윗문장을 보면 이틀 전에 키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키를 찾았는지 지금도 키를 분실한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래 있는 문장은 과거에 대한 키를 잃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훨씬 더 경제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lost a key라는 문장을 가지고 I have lost a key라는 문장을 표현하려면 문장이 2개 필요합니다. 나는 분실해서 키를 잃 전에 그리고 지금도 분실한 상태야 라고 한 문장을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이 선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자,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나 3일 동안 지금까지 계속 영상 편집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느껴지시나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점인가요? 선인가요? 당연히 선이죠. 되게 쉽다니까요. 이게 현재 완료예요. 우리말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는 거를 의미로 전달하고 그거를 have pp로만 쓴다 이렇게만 하면 끝을 낼 것을 괜한 용법이란 말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 결과 용법 같은 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현재 완료에 계속 용법이 있고 완료 용법이 있대요. 이 완료 용법과 계속 용법은 앞뒤가 부딪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선이 느껴졌다는 점. 그리고 이 문장을 들은 사람 중에 혹시나 저에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너 3일 전부터 지금까지 영상 편집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 근데 진짜 걱정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밥도 안 먹었니? 그럼 너 잠도 안 잔 거야? 3일 전부터 지금까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영상 편집을 한 거니? 라고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해를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으셨을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이미 현재 완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편집이라는 행위 자체를 3일 전부터 지금까지 띄엄띄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한 건 아닌데 나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3일 전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거를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를 현재 완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뭔가 선이 연결되어서 그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현재 완료라는 걸 쓰고 have pp를 영어에서 입혀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안에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상황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방금에 이게 느껴졌죠. 방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영상 편집을 계속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숨도 안 쉬고 계속 영상 편집을 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했다. 여러 번 동작을 반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작의 반복.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제가 3일 전부터 나 지금까지 아팠어. 아픈 상태는 잠자는 순간에도 밥 먹는 순간에도 계속 쭉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보여준 겁니다. 쭉 이어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끊길 때도 있지만 쭉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렇게 쓰니까요. 3일 전에 발목 부상을 당했어. 근데 지금까지도 발목 부상을 당한 상태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3일 전부터 지금까지 1초도 안 쉬고 발목 부상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3일 전부터 지금까지 20분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발목 부상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발목 부상은 딱 한 번 당했습니다. 그 한 번에 발목 부상을 당했던 행동의 영향 여파로 지금까지도 내가 발목 부상을 당한 상태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때는 동작은 한 번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말도 하고 있는 말이고 이거를 쓸데없는 말로 하면 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의식적 의도적으로 방금의 케이스에 어떤 곳에 해당하는지를 찾지 마시고 그냥 의미만 느끼시면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 이것만 궁금해하고 그 의미를 캐치를 하면 용법을 다 이해한 겁니다. 나 살아왔어. 런던에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동작의 반복이라기보다는 그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 나는 알아왔어. 탐을 2년 동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탐을 알았던 겁니다. 그럼 내가 한 번만 알아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태로 이어지겠죠.
탐을 아는 순간, 자고 있는 순간에도 탐은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먹어봤어. 밥을 그 레스토랑에서 여러 번. 그러면 이 문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행위의 반복이 되겠죠. 그 레스토랑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계속 그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방문한 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느껴지시죠? 용법이란 말이 필요한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여러 번 했는지, 계속 그랬는지, 아니면 한 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의 영향이 지금도 있는지 정도를 말하고 싶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욕심을 하나 더 내볼게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아까 have의 과거가 뭐라고 했죠? had. 완료는 pp. have의 미래는 뭐였을까요? will have pp 였을 겁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미래 완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현재 완료의 구간, 과거 완료의 구간, 미래 완료의 구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과거 완료의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과거부터 과거까지. 예를 들면 3년 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내가 3년 전부터 작년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과거 완료를 쓰면 됩니다. had pp를 쓰면 돼요.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나는 2년 전부터 작년까지 일을 했었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일단 had pp를 빌렸으면 됩니다. I had worked만 써주면 과거부터 과거까지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상대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 완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과거부터 미래까지일까요? 아니면 현재부터 미래까지일까요? 아니면 미래부터 미래까지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미래 완료는 구간이 어디서부터까지 잡히는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미래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완료는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끝나는 점이 중요한 거지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현재 완료이고 5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는 5년 전부터 작년까지도 과거 완료, 10년 전부터 작년까지도 과거 완료. 끝나는 점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가 중요하지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미래 완료는 과거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났든, 오늘 시작해서 내년에 끝났든, 내일 시작해서 내년에 끝났든 전부 다 미래 완료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골라보세요. 3년 전부터 오늘까지 말하고 싶어. 영어로 뭘 쓰면 되나요? have pp. 7년 전부터 작년까지 이야기하고 싶어. 뭘 쓰면 될까요? had pp. 내가 작년에 시작했는데 내년까지 뭘 하는 상황이 있어. 뭘 쓰면 될까요? will have pp를 빌렸으면 됩니다. 어렵게만 생겼지 딱히 뭐 불편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라는 게 있는데 비동사는 서술어 자리, 동사를 쓰일 수 없는 것들을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ing가 붙을 때도 있고요. pp가 붙을 때도 있고요. 앞서 설명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bing도 있고 b 플러스 pp도 있고 비동사 다음에는 뭐 형용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형용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데 비동사가 손을 잡아주면 동사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ing, pp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은 have been pp입니다. 진짜 어렵게 생겼죠. 보자마자 바로 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have been pp 도대체 이건 뭘까? 근데 이 문장은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 bean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e는 have와도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have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pp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pp와도 연결되어 있고 have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an이 동시에 이를 앞사람 뒷사람을 다 챙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비동사도 동사입니다. 그럼 비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그게 현재면 is를 쓰고요. 그냥 과거일 때는 was를 쓰고요. 비동사도 동사라서 pp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pp가 뭐냐면 bean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일단 pp가 뭔지 헷갈리긴 한데 일단 비동사의 pp는 bean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다시 비동사의 pp는 bean이다. 다시 비동사의 pp는 bean이다. 그러면 be는 pp죠. have와 pp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pp 잠깐 내려볼게요.
우리 have pp가 뭐였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왔다의 현재 완료.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be 플러스 pp는 단순히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되어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럼 have pp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be 플러스 pp는 되어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동입니다. 자, 그럼 두 개 쪼개서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부분 보이시나요? have pp입니다. 그냥 비동사의 pp가 been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라색만 놓고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만 볼게요. be는 그냥 비동사예요. 다시 be는 그냥 비동사일 뿐이다. 그럼 이 문장은 지금 파란색 부분은 be 플러스 pp 되어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동일 뿐입니다. 다시 보라색 부분은 have pp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be 플러스 pp의 되어지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수로 누구를 때렸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수로 당했다의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도 말하고 싶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의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는 결합해서 현재 완료와 수동태의 콜라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현재 완료와 be 플러스 pp라는 수동의 콜라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소설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쓰여져 왔습니다. 나에 의해서. 끝이에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으니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 차들은 have been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 be 플러스 repaired라는 표현은 수리한 게 아니라 자동차들은 수리를 당했죠. 해서 수리되어져 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리되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 간호사들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고용을 한 게 아니죠. 간호사분들은 고용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영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에게는 암호처럼 느끼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암호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쉬워요. 근데 그 암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영역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정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have been pp는 액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려워 보이는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그냥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지다라는 말을 내가 나타내주고 싶어. 그럴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have been pp를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have been pp를 거창한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 정도야.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원리 원칙을 최대한 하나라도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된 좋은 표현들을 모아가지고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을 모아서 반복 훈련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영어를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스맨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그 전 영상 포함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학습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